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소변이 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지쳐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작은 생활 습관이 콩팥을 살리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도와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제거하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장기를 우리는 얼마나 신경 써서 돌보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아프기 전까지 그 존재조차 잊고 삽니다. 하지만 작은 관심과 올바른 습관만으로도 신장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커피나 차부터 찾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신장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밤새 우리 몸은 쉬지 않고 대사 활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들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죠.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은 하지만 오히려 몸 안의 수분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밤새 쌓인 노폐물이 제때 씻겨 나가지 못하고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정영호님은 72세 은퇴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분은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아침마다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계속되었죠.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4까지 올라간 상태였어요. 의사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며 생활 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신장이 이미 상당히 손상되었을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분은 그날부터 아침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40년 넘게 커피부터 마시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3주 정도 지나자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변 색깔이 맑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침 첫 소변이 진한 황색이었는데 물을 마신 후부터는 연한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부었는데 그런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죠.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1.2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어요. 단순히 아침에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침마다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는 습관을 지키고 계십니다. 해결책은 정말 단순합니다. 아침 첫 물은 약 150에서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마셔주면 됩니다. 커피는 물을 마신 후 30분 정도 뒤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침대 옆에 물컵을 미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물을 마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아침 식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을 아침상에 올리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짠맛에 익숙해져 있어서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다고 느끼죠. 하지만 나트륨은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신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데 높은 혈압은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박인자님은 68세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늘 짠 반찬들을 맛보게 되었고 집에서도 짠 김치 없이는 밥을 드실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짠 국물 요리를 꼭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와 발목이 자주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서서 일을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밤에 자고 일어나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이 160에 95까지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장 먼저 식단 조절을 권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평생 짠맛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싱겁게 먹으라니 말이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김치를 물에 헹궈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맛이 없었다고 하세요. 김치 특유의 감칠맛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의사가 3주만 참으면 입맛이 바뀐다고 했으니 참기로 했습니다. 또한 젓갈류는 아예 끊거나 정말 작은 접시에 조금씩만 덜어서 드셨습니다. 국물 요리도 간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대신 다른 양념으로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레몬즙을 넣어서 새콤한 맛을 내거나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고소한 맛을 더했죠. 2주 정도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나자 정말로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드시던 김치가 너무 짜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신 음식 본연의 맛이 더 잘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혈압이 140에 8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장 수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제는 짠 음식이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결국 입맛을 바꾸는 데는 정말 3주가 걸립니다.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끼지만 몸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담백한 맛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김치는 먹기 전에 찬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작은 접시에만 덜어서 조금씩 드세요. 간을 맞출 때는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 참기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금세 익숙해집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을 앉아서만 시작하면 혈액이 잘 돌지 않아 신장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당연히 일의 효율이 떨어지겠죠. 오히려 짧게라도 움직이면 신장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포기합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불편해서 걷기조차 힘들어 하시죠. 하지만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최명호님은 75세 전직 미용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체력이 좋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70세가 넘으면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운동을 아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셨죠.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다리가 부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종이 심해지면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었고 신장 기능도 예전보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픈 상황에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권한 것이 팔 흔들기 운동이었어요.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정도 팔 흔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양팔을 앞뒤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이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쉬운 운동 같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2주 후부터는 다리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개월 후에는 팔 운동에 더해서 발목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이었어요. 무릎에는 부담이 없으면서도 하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었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 혈액순환이 많이 좋아져 있었고 신장 기능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10분씩 실내 운동을 계속하고 계세요. 무릎이 아픈 것은 여전하지만 전체적인 컨디션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해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10분만 몸을 풀어주는 겁니다. 혈액이 순환되면 콩팥은 더 가볍게 일을 하게 됩니다. 심장에서 보내주는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야 신장도 그 혈액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거든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의자에 앉아 발끝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20회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아침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지죠. 이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지는데 문제는 적당한 양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문제, 과다해도 문제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죠.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신장이 힘들어합니다. 이선희님은 70세에 주부셨습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본인 건강은 돌보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70세가 되면서 갑자기 건강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우유 1잔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 같았고 기력도 좋아졌어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점점 많아지고 오래 지속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단백뇨가 생긴 거였어요. 의사는 단백질 섭취량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본인이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달걀 2개에서 약 12g, 우유 1잔에서 약 6g, 거기에 점심과 저녁에 고기와 생선까지 합치면 하루에 80g이 넘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체중이 55kg인 그분에게 적당한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50g 정도였어요. 거의 1.5배를 섭취하고 있었던 거죠. 의사는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고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 대신 달걀 1개와 두부밥모를 번갈아 드시기 시작했어요. 점심에는 고기 대신 생선을 주로 드시고 저녁에는 콩이나 두부 요리를 늘렸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소변의 거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단백뇨 수치가 많이 개선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몸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증상도 사라졌어요. 지금 그분은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섞어서 드시고 계십니다.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신장 수치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체중 1kg당 0.8에서 1g의 단백질이 하루 권장량입니다. 60kg이면 48에서 60g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식물성과 동물성을 적절히 섞어야 신장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단백질은 달걀 1개와 두부 반 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기보다는 흰살 생선이나 콩류를 자주 활용하세요. 닭가슴살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적당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신장은 스트레스에도 아주 민감합니다. 불안과 긴장은 혈압을 올리고 높아진 혈압은 결국 신장을 압박하게 되죠. 또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걱정, 가족에 대한 염려 등이 마음을 무겁게 하죠. 이런 마음의 부담이 실제로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나요? 김도현님은 66세 택시 기사셨습니다. 4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면서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 손님과의 갈등,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인해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는 경제적인 불안까지 더해져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불면증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낮에는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조금만 일을 해도 쉽게 지쳤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혈압도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까지 나빠진 것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활 패턴을 바꿔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딸이 명상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어요. 명상이라는 것이 뭔가 종교적이고 어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딸이 간단한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보라고 해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5분 동안 깊게 숨을 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간단한 동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할 일 걱정거리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호흡 명상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2주 후부터는 잠들기도 조금 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누워서 한두 시간씩 뒤척였는데 명상을 시작한 후로는 30분 정도면 잠들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던 성격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는 일이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딸도 아버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20 정도 떨어져 있었고 신장 기능 수치도 서서히 안정되고 있었어요. 의사도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호흡 명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수첩에 적어두고 나중에 해결할 일로 미뤄두는 습관도 생겼어요. 모든 걱정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처리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결국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해집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신장은 회복의 시간을 얻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 혈압도 안정되고 염증 반응도 감소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5분간 깊게 호흡해 보세요. 걱정되는 일은 수첩에 적고 잠시 미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여러분, 콩팥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묵묵히 일하는 신실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의 수명을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짠 음식을 줄이고 싱겁게 드세요. 3주만 참으면 입맛이 바뀝니다.
셋째, 10분이라도 좋으니 가벼운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도우세요. 넷째, 단백질은 적정량을 지키고 식물성과 동물성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 5가지는 모두 특별한 비용이나 도구가 필요 없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콩팥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미리 관리하면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맑은 소변, 가벼운 몸, 안정된 혈압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콩팥이 앞으로도 오래 건강하게 여러분 곁을 지켜줄 것입니다.